이 시간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식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고 우리는 볼게 보시면 이 서식 작성 방법 중에 여기 있는 수출 실적 명세서 내용 보실 건데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있는 내역을 신고 번호 그 다음에 선 기적 일자 선적이나 기적 일자 통화 코드 환율 외화하고 원화를 입력하면은 이제 통화 코드와 환율과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는 자동 계산되어지는 물론 이제 서식을 그냥 작성하려면은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해서 해야겠지만 프로그램에서는 통화 코드하고 환율하고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식 작성 장 보시면 이 금액이 여기에 있는 10번에 있는 수출 저하 금액의 건수와 외화 금액, 그다음에 원화 금액으로 표시되어져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11번 기타 영세율 적용 부분인데 여기 있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영세율 적용본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작성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국외에서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영역을 공급하다 보면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은 그 상대방이 영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장이 있다면은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겠지만 상대방이 영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사업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한류 열풍이 뭐 한참 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이 K-팝 그룹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기획을 이제 외국에서 기획하고 우리나라 국내의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그걸 제공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거래처가 국내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상대방이 국내 사업장이 없으니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의무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고를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기타 영세율 적용에 건수가 몇 건 있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외화로 얼마고 원화로 환산했더니 얼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하나씩 보면 수출 신고 번호는 여러분들 수출 신고상에 있는 수출 신고서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수출 신고서가 예제에 나와 있어요. 그 수출 신고상에 신고 필증에 수출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14번에 있는 선적 일자. 선적 일자는 언제다? 그죠? 수출을 선적하는 일자는 재화의 선적 일자예요. 내가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뒤에 여기도 예제 문제에 뒤에 나와 있지만 이 산하증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우리가 수출하려면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배나 비행기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나 비행기편에 실은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봐서 선적 일자를 적고 그 시점에 통화 코드를 적는데 여러분들 통화 코드를 입력할 때 조심해야 할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나중에 바로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일이 있으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쭉 있어요. 근데 이 날짜가 선적이래요. 이 날짜에 선적했다라고 한다면 선적했다 한다면 선적한 날 선적하고 뭐 무조건 선적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적일자가 이때인데 대금의 지급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대금 지급이 이때 선적일 이전이죠. 이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서 이때 이 시점에 환율을 환가했어요. 이 시점에 환가했다면 이 시점에 선적일자의 환율이 아니라 이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요. 이 환율은. 근데 반대로 이 시점에 돈을 지급받았지만 환가로 어떻게 했냐? 돈을 받아놓고 그대로 외화로 가지고 있다가 나는 선적일 이후에 원화로 환산하든가 아니면 아예 지급 자체를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 선적일자에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율 언제적인 환율인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외환은 수출품의 인도 조건에 따라서 받기로 한 수출 금액인데 소수점 미만 두 자리까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달러면 10점 몇몇 달러 이런 식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이 뭐 원화 환율 현기적에 수출 대금 지급하는 날짜 적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 공급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적 기저일이고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 제어의 공급 가격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양어업은 밖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잡은 날짜, 잡아서 실은 날짜, 배에서 실은 게 아니라 내가 배에서 잡아서 싣고 가다가 이걸 해외에 넘겨주면서 공급 가격이 언제가 얼마 주고 팔 건지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만 확정되는 때고 이걸 제외하고는 모든 건 다 선적일 혹은 기적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원화 환산의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되는 거고 오늘 환가에 안 왔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 그 공급 시기, 그러니까 선적이나 기적일의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한 지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로 발급 의무가 없고 수출 시작 명세서를 외 첨부 서류는 수출 시작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소포위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페덱스나 이런 걸로 수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이면서 그러니까 부피는 작으면서 고가인 경우에 이런 그 소포위에서 우편에서 수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체국장에 발행하는 소포 수정증으로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학 획득 명세서가 있는데 외학 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출제화의 영세율 첨부 서류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문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프로그램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습에 있는 내용을 실습할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 필증이나 산하증권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내용을 켰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출 신고 필증을 수출하게 되면은 수출 신고 필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관세사 사무실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출을 하고 나면은 관세사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내역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의 내역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서 볼 게 수출 신고번호를 반드시 여기서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가액 그리고 결제 금액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떤 조건이고 이 신고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은 얼마이고 여기 환율도 나와 있고 금액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역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여기 빌 오브 랜딩에서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에서는 보여야 될 게 여기 있는 아래에 나와 있는 그렇죠. 선적일자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예전에는 이제 수출하는 회사들이 뭐 이렇게 수출을 뭐 한 달에 한두 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적일자 보면서 선적일자 추정해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신고필증상에도 신고일자가 있잖아요. 신고일자를 여기 있는 신고일자를 감안해 가지고 이 신고일자 즈음에 있는 여기 있는 선화증권을 골라서 선화증권에 있는 날짜로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수출 많이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 해가지고 뭐 한 달이면 한 열 몇 건씩 뭐 스물 몇 건씩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추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일일이 몇 그램 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뭐 여기 보면서 중량 보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 수출 신고 내역을 여기 있는 수출 취득 신고 필증에 있는 수출 신고 번호를 관세청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에도 보시면 링크에 이 관세청 사이트가 있어요.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세청 사이트에 수출 이행 내역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출 이행 내역을 해가 체크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한다? 여기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선화증권 증권 번호를 따요. 증권 번호를 따가지고 증권 번호의 내용의 이 선화증권을 찾아서 아래 선적일자에 찾고 하는 그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했어요?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이런 수출 신고에 대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이 내역 있죠.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줘. 이런 식으로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조회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대리인도 볼 수 있게 세무대리인에 우리가 수임한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은 수출 신청 내역을 쭉 불러와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내역을 그냥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이걸 서로 교청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이 내역을 바로 불러올 수 있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직접 우리 프로그램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저희 거래처 회사인데 일부러 간단한 걸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수출 시적 명세서가 있는데 수출 시적 명세서는 영세율 명세서 이 부가세 중에서 하단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영세율 명세서 첫 번째에 세 번째에 있는 수출 시적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내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서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때 수출 신고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러 제가 지워놨어요. 그래서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 내역을 예전에는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전표에다 입력하고 전표에 있는 내역을 불러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수출 시적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직접 불러올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러면 환율이나 이런 것도 내가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적용이 돼요.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관세청 사이트 가서 산하증권 번호 따고 그다음에 통관일자에 환율은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환율 있어요. 환율 조회 서비스 여기서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가 뜨는데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 가서 환율을 조회해가지고 기간별 환율을 조회해서 그 기간에 어떤 외환은 어떤 달러냐, 뭐 홍콩 달러냐, 뭐 US 달러냐, 호주 달러냐, 혹은 뭐 이 엔화냐, 위안화냐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위안화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출 시적 명세서를 해서 간단하게 정말 불러오기 스크래핑 작업 중 현재 내용들이 제한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역을 입력하시면 지금 인증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증서에 저희 세무대리인 인증서 입력하시고 세무대리인 인증서 등록한 다음에 관리인 번호 적고 그다음에 등록하고 해서 확인 누르시면 직접 가서 내용을 스크래핑해 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시간을 되게 많이 낭비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게 수출하는 회사는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수출 신고번호부터 해서 선적일자 나와 있고 3월 9일 외하고 유화 환율 얼마일까지 환율 적용해갖고 원화가 얼마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이미. 그다음에 네 하면은 이 내역이 입력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 거래처가 어디에 사는지만 F2에서 등록된 회사 중에 선택해가지고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은 적어져요. 입력이 되어지고 위에 있는 수출 재화의 내역이 이게 합계 금액이 여기 뭐 5개 있으면 5개 내역이 합계 금액, 10개 있으면 10개의 합계 금액이 적어지는 거고 여기는 지금 한 개 회사만 있으니까 한 개 회사 내역의 합계 금액이 적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전표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역으로 예전에는 매일매일 전표에 입력된 것을 불러올 수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불러온 게 아니라 역으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온 자료를 전표 처리할 수 있게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지금 분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3월 30일자에서 보니까 수출 신고 번호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공가액이 얼마가 적어져 있는데 이거를 전표로 보내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이미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차라리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매일매일 전표 번호에 보시면 3월 31일자에 뭐 3월 달에 한번 봐봅시다. 3월 달에 보시면
3월자에 3월 저 여기 수출이 3월 9일자에 지금 이게 입력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한번 이걸 보내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야지 알 거니까. 자 여기서 자 선택해서 전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러오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지워버린 거 없죠? 이 내역을 우린 전표 처리할래요 라고 확인 누르시면 확인 누르는데 이 내역에서 전표 처리됩니다. 그리고 뭐 분계는 어떻게 할지 분계 뭐 일괄 분계해서 뭐 현금인지 외상인지 뭐 할 수 있습니다. 혼합을 해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할 건지 예 하고 해서 데이터 분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수금 처리하고 해서 이 내역을 이렇게 분계할게요. 수출한 내역이 상품 수출했고 이목 금액이 얼마고 미수금은 얼마다라고 해서 전표 처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표 처리했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전송이 됐어요. 확인해 볼까요? 방금 전에 가서 이거 지웠는데 다시 3월 걸 다시 입력해서 조회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3월 9일자로 이 내역이 조회가 됐죠. 그렇죠? 이 내역이 입력이 돼 있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세일 구분해서 알아보시니까 영세일 구분해서 직접 수출인지 뭐 중개무역인지 내역을 내역신용장의 구매액 확인서야 확인 공고가 아니라 직접 수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시적 명세를 작성한 거니까 직접 수출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표 처리까지 완성이 됩니다. 분계도 없이 이렇게 분계도 아까 했던 것처럼 분계 처리해서 했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 내역이 신고사항에서 보시면 신고사항에 뭐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조회하시면 자 이렇게 영세율 내역 중에 방금 전에 했던 이 금액 그대로 여기 수출 시적 명세상에 있던 원화 금액 그대로 여기에 있는 부가세 신고상에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예전에는 이 예제에 있는 것처럼 내역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예전에는 전에 있던 방식처럼 수출 신고 필증이랑 여러 가지 것을 같이 놔뒀는데 지금은 예전 걸 알고 지금 걸 봐야지 이렇게 생겼구나 구절 알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수출 시적 명세서에서 내용을 불러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요. 수출을 어떻게 선적했고 그 금액이 뭐 언제 대금 언제 지급받고 이런 걸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수출 신고 필증이랑 여기 산하증권이랑 내역을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상대방 회사로부터 수출 신고 필증과 산하증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적일자 때문에 영세율 매출을 누락해서 영세율 매출 누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0.5%의 가산세가 있어요. 영세율 매출 누락하면은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한 단위가 억 단위를 넘어가는데 억 단위를 넘어가 1억만 돼도 0.5% 50만 원이에요. 근데 수출을 할 때 뭐 1억 단위로 하나요? 뭐 몇 억씩 많은 경우는 몇십억씩 하게 되는데 누락하게 되면 엄청 많은 가산세가 물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반드시 이 내역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출 시적 명세를 불러와서 혹시 빠진 게 없는지 회사에서 준 자료와 부서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혹시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빠지거나 한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에서 책의 교재 내용에 실어놨으니까 확인하셔서 실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